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집에 가십시오. 남편 영호소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캠핑 여행을 가던 중 우리는 RV에서 내리자마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영호소이 갑자기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던 사려 깊은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내 놀란 얼굴을 보고 그들 중 세 사람은 희죽희죽 웃었고 영호소은 RV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장모님이 떡 벌어질 정도의 답변을 주셨네요. 정말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군요. 정말 용기 있으시군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세요. 고속도로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냥 돌아설 수 없어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내 며느리일 뿐이에요. 당신의 집은 어디인지 알아요. 안녕. 이제 우리는 당신 없이 재미있게 놀 거예요. 갑자기 종료된.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RV는 점점 작아지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고 강렬하게 끔찍하다.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러다가 비통함과 상심의 파도가 나를 덮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서현서 31세입니다. 2년 전 저와 동갑인 남편 영호소가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코앞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망설였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났지만 부모님은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양의 쇼핑을 하라고 요구하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다. 주방을 설거지로 더러워지고 식용유로 기름진 청소를 하라고 가끔 괴롭히는 것 같은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영호소은 항상 부모님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둘 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남들 앞에서는 의외로 잘 대해주기 때문에 악역이 되지 않도록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있지만 시댁 식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지만 남편에게 남겨진 사실은 나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일주일 전 쉬는 날 남편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캠핑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창고 청소를 부탁받았을 때 한 장의 책을 발견했다. 상우 백희들 캠핑 가니 응 무슨 소리야 나 창고에서 랜턴을 발견했어. 아 정전에 대비해서 샀구나. 그걸 까맣게 잊고 있어서 아버지가 캠핑을 좋아하셔서 같이 다니곤 해서 종종 그래서 너희들도 캠핑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아버지가 캠핑 마니아이고 RV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의 눈이 신기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났다.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 가족으로 가자고 했어. 다음 주 1박 2일 캠핑 여행 서현서은 RV를 빌려주세요. 아버지는 RV를 소중히 여기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관리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부탁해서 망설였을 때 캠핑이 처음인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아빠 차를 빌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애원했어요. 부모님을 즐거운 캠핑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서현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댁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놀랍게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여가 시간에 항상 그것을 닦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서현서 기꺼이 빌려드리고 영호소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열망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캠핑 장비 세트를 모두 가져가서 즐기세요. 초심자라면 첫 캠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알 수. 더 기뻤고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이번 캠핑이 시댁 식구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했더니 편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캠핑장을 예약했고 근처에 온천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서현, 서울 만나서 정말 행운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여행 당일에 당신이 행복해서 기쁘네요. 남편이 운전하는 RV에 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향했다. 한참을 운전한 후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어머니가 또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호소 목이 마르다 가던 길에 인터체인지에 들러도 될까? 엄마 음료수 좀 가져왔어. 여기 아무나 고를 수 있어요. 그중 누구도 내 며느리로서 나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당신은 내 취향을 알아야 해요.
시어머니를 사려고 인터체인지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안해요 닥터 재혁 방 요청한 대로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차가운 어조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현서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 이제 집에 가세요. 갑자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던 영호소 아니었는데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충격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평소 나를 배려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은 콧방귀를 뀌며 웃었고 RV는 나를 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 외딴 곳에 있는 나. 무슨 농담인가? 당황해서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뻔뻔한 여자다. 가족들은 안녕. 우리는 당신 없이 좋은 가족 시간을 즐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갑자기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한 다음 그들은 나를 제외시켰습니다. 영호소은 괴로움이 치밀어 올라 생각하고 나를 압도했지만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부르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캠프에서 돌아와서 신나게 그들의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전날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로서 당신을 징계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서현서 당신은 우리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속도로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제대로 징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동거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몰래 얘기가 벌어지고 있었다니 동거가 무슨 말인지 전혀 듣지 못했다. 부모님 집이 늙어서 한계가 생겼다. 아빠, 엄마를 초대할 수 있는 집을 샀다. 내년부터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는 더 엄격해질. 준비 좀 해라. 남편이 그런 큰 일을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한 진심이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믿을 수 없었다. 세 사람에게는 내 떨리는 분노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더 나쁜 것은 RV를 빌린 후에도 그들은 가스를 다시 채우거나 아버지 서현서에게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서 계시고 서둘러서 청소를 한 후 RV를 아빠에게 돌려주십니까? 실내 세차.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차 내부를 바라보는 경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청소하고 세탁한 후에도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의 친절을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RV를 타고 휘발유를 채워 도착하자마자 반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활짝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행은 어떠셨나요?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버림받았다고 말한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당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나와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맹렬한 악마의 얼굴로 변했다는 것을 나는 당신들 서현서가 그 사람들을 위해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널 훈육하려고 그런 끔찍한 짓을 했어. 정말 농담이야. 이 슬라이드는 공개하지 않겠어. 난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서현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낼 거야. 어떻게 비밀 계획이 있는지. 나에게도 캠핑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있어. 들어봐. 정말 대단해요. 아빠가 주신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해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남편과 부모님은 여전히 어제의 일로 들떠있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그들을 유혹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가볍게 조심스럽게 감정을 숨긴 채 다정한 어조로 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어제 갔던 곳보다 더 놀라운 곳이 있다. 지금은 단풍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RV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즐기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하늘이 정말 보이는데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곳이군요. 저도 제 역할을 하러 와도 될까요? 내 아내는 괜찮을 거야. 재미있을 거야. 한적한 곳이니까 내가 운전할게. 내가 내 아내로 시댁의 며느리로 제대로 할 테니까 역시 너희들과 함께 해도 될까? 내 남편과 그 부모님은 너무 기뻐서 같이 가자고 했고 우리는 늘 그렇듯 다음 주말에 다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나에게. 훈육을 가르치려는 그들의 방해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나는 비밀 계획을 실행하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여행날이 다가왔다. 아버지께 RV를 빌려 외딴 캠핑장으로 갔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신이 났다. 와우, 사적인 광경 같다. 그들은 우리가 갈 새로운 환경에 들떠서 쉴 새 없이 둘러보았다. 산책하고 풍경을 즐기세요. 서현서은 텐트를 치고 이해했습니다. 즐거운 산책을 하세요. 이 말과 함께 빨리 가자. 즐거운 트레이를 보고 준비를 시작했고 약 30분 후에 남편이 당황해서 길을 잃었다고 전화했습니다. 내 아빠의 RV를 찾을 수 없어 집에 가는 중인데 뭐. 무슨 말인지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만 남겨뒀어. 이게 아버지가 고안한 계획이었지. 전기가 들어오는 편리한 캠핑장과 근처의 호텔 리조트보다는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와일드 캠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찍 텐트를 치고 피울 나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라이터가 없으니 불은 너희가 직접 해야지. 밥이라도 지을 수 있게 냄비는 남겨뒀어. 우리를 두고 온 너희는 내가 아내로서 가족이 아니라고 한 거야. 그리고 너랑 캠핑 가면 안 되니까 캠핑장까지 데려다주고 눈물 흘리며 집에 가서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 내 논리에 맞아. 남편이 잠시 침묵하고 가족끼리만 캠핑을 즐기려고 매달리려고 했어. 화나서 나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안 돌아오면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알았어, 이혼하자. 너는 고속도로에서 아버지 집을 찾는 랜던이 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쓰레기 가득한 애견 RV 나한테 무례한 짓만 하는 내 부모님이랑 살지겹고 넌 후회할 거야. 젠장. 근처에 있었는데 데리러 갈 의욕을 잃었어요. 얼마 후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남편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고 전화 너머로 남편의 혼란스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텐트를 펼 수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는데 너무 추워. 어떻게 추워. 벌써 빨리 후회하고 텐트 치는 법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게 어때. 우리 아버지도 끌어오신 텐트 잊어버려. 3개 찢어버렸어. 서현서 즐거웠어. 이제 태도 고치고 데리러 와. 내가 안아놓는데 1시간. 걸어가면 넓은 길이 나올 테니 캠프 안 가려면 넓은 길로 와. 여기 당신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뭐 내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당신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내 남편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에 대한 내 감정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숨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을 다 버리려면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군가가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물건을 버린다면 불법 투기 혐의로 고소당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강한 어조로 말하는 남편은 제가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의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한 모든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 잠깐만요. 이혼은 장난이잖아요. 진심이에요. 고속도로에 뒤처졌을 때부터 우리가 나눈 대화는 아빠의 RV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으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나중에 나를 괴롭혔으니 진정하자. 우리는 저축한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해줄 사람이 없을 테니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난 내 배우자가 아니야.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갈 거야. 될 거야. 가족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남을 의식하는 남편이 판단은 침묵했어. 부모님이 소란을 피우는 게 들렸어. 뒤에서 맴돌았는데 남편이 알다시피라는 머리말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시댁 식구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기 시작한 직후 갑자기 통화가 끊겼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잠시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서 그들의 전화기가 배터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복수 계획은 가는 길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탁자 위에 두고 내 어린 시절 사랑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절한 아버지가 웬일인지 사셨는데 남편과 시댁에서 보통 1시간이면 갈 산을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렸다. 전화로 귀찮게 하지 말고 구글 지도를 썼어야지. 나를 머물게 하려는 필사적인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와 함께 우리 부모님 집에 왔는데 그의 분노는 명백했습니다. 서현서 지금 여기로
할 말이 있으면 가르쳐 줄게요. 우리 아버지와 이야기하십시오. 그는 꽤 화가 났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잘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대하고 위협적인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남편이 입구에서 남편을 향해 달려가 문을 닫았고 텐트와 캠핑용품을 산에 두고 와서 산주에게 불법 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땅에서 정기적으로 무단 침입과 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혼란의 원인이 누구인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토지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이혼 나는 남편과 시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게 만든 정서적 고통에 대해 각각 100만 달러를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남편의 집은 압류당했고 남편은 현재 사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셋, 흘린 우유 때문에 울어도 소용없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 복귀했고 다음 달에 거야.